주식 참 알쏭달쏭하죠? 그리고 주식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아니 도대체 주식이라는 이놈은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까요? 주식 852 시즌2에서 제대로 공부해보시죠. 자,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2030 클래스가 벌써 세 번째 수업이고요. 예. 일단 좀 선생님께 여쭙기 전에 그 전에 주식하던 거랑 우리 수업 듣고 나서 좀 달라졌어요, 확실히? 확실히 달라져. 확실히. 오. 그전에는 묻지마 투자, 단타 이런 거였다가는 이제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는 예. 그 종목 정보를 찾기 시작하고 뉴스를 찾아보고 매우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좋은 자세. 떨어지더라도 꾹 참고 있는 경향. 그러나 아직까지 꾹 참을 때 주먹을 이렇게 주면서 참을 수밖에 없죠.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네요.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원래 단타를 주로 했던 사람으로서 예. 하루에도 수십 종목을 사고 팔다가 지금 거의 한 두 종목밖에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하면 살 게 또 역시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 주린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로 남들이 다 아는 우량한 것만 사다가 제가 직접 발굴을 하려니까 너무 좀 어려웠어요. 자, 선생님 오늘은 이제 숙제 검사 하셔야죠. 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숙제 검사. 예. 그죠? 제가 강의 듣고서 어떻게 모의 투자 좀 진행을 해보셨어요? 예, 어땠습니까?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다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 결과를 이렇게 강의에 맞는 종목을 샀는지 어떻게 한번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SK케미칼 그 제가 드린 그 팁에 대해서 거의 뭐 부합하는 종목을 골랐다. 이렇게 아주 모범생 단타 치시는 분이 이야. 모범생으로 바뀌었네요. 이야, 좋다. 잘하셨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거든요. 국내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만약에 하나 종목을 고르라고 해갖고 개인적으로 투자한다면 저는 인선 ENT를 고르고. 굉장히 학습 효과가 뛰어나신 분들만 모이시고 왔으시고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머리 좋은 분들 같지 않았거든요. 나는 되게 똑똑한 분들이 답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바로 답이 나오네요. 개인적으로 오늘 숙제해 오신 분들 중에서 우동생을 뽑는다고. 예, 우등생. 원이 가입될 수 없겠습니다. 원이 가입될 수 없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제가 전에 가장 강조드렸던 게 경제적 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해자라고 그러니까 성 바깥에 이렇게 물기를 파가지고 저기 침투하면은 막을 수 있는. 그죠? 그래갖고 그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을 찾아 이게 가장 키포인트였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가장 부합하는 종목을 찾아온 걸로 보입니다. 박수. 이야. 대단한들 하십니다. 그러게요. 예, 대단하십니다.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바로 답이 나오고 거의 뭐 장학금을 줘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굉장한 종목을 골라오시네요. 저희가 오늘 또 배워서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어떤 내용이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하면은 단타 많이 해서 대부분의 개인들이 당장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을 투자를 안 하고 바로바로 수익을 내기 원하기 때문에 단타라는데 주식 투자는 이렇게 보시면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km 달리는 마라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주식 투자라는 건 위험 자산이거든요. 대표적인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항상 동반을 해요.
리스크를 동반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단기적으로 사고 고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단기적으로 팔고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맞아 은행에 적립식 투자를 하듯이 적금을 하듯이 적립을 해가지고 길게 끌고 가면은 굉장히 또 사실은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를 안 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하니까 항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예. 오늘 어떤 내용 혹시 준비해 주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분산 투자예요. 네, 분산 분산 투자.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분산 투자의 기준 정확히 아는 사람 없죠? 그냥 다 나누면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주진이답다. 그냥 뭐 여러 개 나눠서 하는 게 아닐까요? 맞죠? 네, 네. 나눠서 하는 거 분산 투자죠. 어. 그 여러분들 그런 경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마라. 네, 계란을 옮기다가 만약에 잘못 실수해서 넘어지기라도 하게 되면 깨져버리면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동시켜라.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이제 분산 투자랑 딱 맞아 떨어지는 경험이 되겠는데 보통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만나본 많은 투자자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보통 몇 종목 하세요?라고 물어보게 되면 보통은 하나, 둘, 셋 꽤 많더라고요. 네, 네. 그냥 투자는 한 종목 그냥 풀베팅 되게 화끈하게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찔려. 그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박살납니다. 네, 우리가 꼭 그렇게 특정 종목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자. 항상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의 반대의 개념은 뭘까요? 집중 투자. 그렇죠.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쉽습니다. 자,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의 장단점. 리스크 관리. 분산 투자는 너무 쉬워요. 반면에 집중 투자는 어렵죠. 자, 우리가 만약에 원금이 3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어떤 너무 좋아 보이는 종목을 3천만 원 한 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운이 나빠서 하필이면 그날 지수가 폭락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빠졌네? 그럼 벌써 150만 원이에요. 손절매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머릿속으로는 위험한데 잘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미 너무 큰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매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손절, 분산 투자는 쉽다, 집중 투자는 어렵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특정 종목의 비중을 실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성공했을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그죠? 왜냐면 풀베팅을 들어갔는데 그게 올라버리면 한 번에 자산도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승률이 높겠습니까? 초보자분들이 선택한 종목이 또 그 매수 타이밍이 성공할 확률이 높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몇 번 유행으로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몇 번 운 좋게 수익이 났던 거 제가 많이 봤는데 운 좋게 수익이 나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그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운 좋게 수익이 났는데 그 방식이 정답인 줄 알고 계속 똑같이 하다가 나중에 한 방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투자자들은 아니야, 분명히 난 이렇게 이때까지 이제껏 이 방식을 고수해 왔고 그렇게 수익이 났으니 이번에도 수익이 날 거야. 거기다 비중까지 실었으니까 손절은 더더욱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앞서 수익 났던 것들 다 까먹고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거죠. 네. 주변에 흔히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례들. 네, 경험도 있으실 테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 물론 기대 수익률은 낮을 수가 있어요. 집중 투자에 비해서. 하지만 우리가 길게 봤을 때에 벌었다가 한 방에 까먹으면은 결국 수익이 아니잖아요. 손실이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분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리스크 관리가 되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적에는 오히려 집중 투자보다 나을 수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이 붙어요. 고수라면 정말 투자를 오래 했고 정말 본인이 정말 실력이 있는 투자자라면은 오히려 집중 투자 내지는 뭐 원샷 원킬 나 무조건 한 종목 한다. 리스크 관리가 잘 되는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집중 투자가 어울릴 수도 있겠죠.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이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집중보다는 분산이 낫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적어요. 맞아. 자, 주식 투자란, 그다음에 올바른 투자 방법이란, 그다음에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의 장단점, 그다음에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라 투자를 선택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거다.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투자 방법을 정립하는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그럼 주식이란 뭐냐? 주식이란 이제 주식회사의 지분을 증권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동인도 회사라고 들어봤어요? 예전에 동인도 회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를 다니거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를 출항을 시키면은 그 배가 성공해서 이제 신대륙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실어옵니다. 그래서 유럽에다 와서 그걸 팔아요. 많은 비싸게 붙여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동인도에서 가장 비쌌던 게 여러분들 후추 아세요? 후추? 예, 후추가 거의 금값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런 거를 유럽에서는 굉장히 비쌌지만 인도에서는 쌌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향신료가. 그러니까 그걸 실어와서 유럽에 갖고 오면 몇백 배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배가 풍랑에 만나서 뭐 위험한 리스크가 동반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배에다 지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 지분을 증권화를 했었어요. 그게 최초의 주식회사의 탄생이에요. 증권은 현대 와서 이제 보통주하고 우선주로 나눕니다. 보통주는 우리가 여러분이 흔히 투자는 주식을 갖다 이제 보통주. 예. 근데 우선주는 이제 배당을 많이 줘요. 배당을 할 때 우선 배당을 하는 거. 대신에 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주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의결권은 없어요. 우선주는. 대신에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배당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주는 게 이제 우선주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은 보통주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 네. 너무 잘 알잖아요. 최고의 부자. 그죠? 워렌 버핏도 예전에 환율 예측을 잘못해서 1조 원 넘게 손실을 본 적이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다른 쪽으로도 투자를 한 곳에서 수익이 났던 거예요. 분산 투자로. 그게 커버가 된 겁니다. 와. 상사가 돼서 실제로 그때 당시 입었던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해요. 와. 네, 뭐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뭐 벤저민 그레이엄, 존 템플턴, 피터 린치 같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죠? 다 처음 듣죠?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대부분 다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펀드 매니저도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분들도 다 분산 투자해요. 절대로 한 종목 두 종목 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경우에는 운용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뭐 적게는 뭐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억 이상 굴릴 텐데 작은 규모가 물론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200개 이상도 실제로 펀드로 운용을 해요. 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난다긴다 하는 투자 고수들도 분산 투자를 하는데 맞아. 잘 모르는 주린이들은 맞아. 하나, 둘, 셋 집중 투자를 한다라는 사실. 맞습니다. 네, 잘못된 거죠, 누가 봐도.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는 분산 투자로 시작을 하자. 근데 이제 또 이런 그 경우가 있죠. 대표님, 저 같은 경우에 소액인데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소액일 경우에는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은 소액일 때는 집중 투자가 좋긴 하죠. 하지만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주린일 때 일단은 분산 투자 개념을 익히고 네. 분산 투자로 수익을 못 내면은 집중 투자로 절대 수익 못 내요. 기본적으로 종목 선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익히고 나서 나중에 실력이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했을 때에 종목을 조금씩 줄여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분산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익혀야 될 기능들을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방송 이상의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또 공개될 와일드카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852 김진균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852 김진균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셔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찔리시죠? 본인 얘기 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본인 얘기를 하면 손 한번. 네, 정보성 매매. 그죠? 다 나오죠? 실체 없죠, 대선 테마.
본질 가치랑 무난하죠.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그죠? 원칙도 없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보고 매매한다고. 네, 결국은 계좌를 망치는 일입니다. 정보 매매. 제가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가 가면은 끝난 거죠. 죽은 정보죠. 예, 만약에 야, 친구가 그러잖아. 야 이거 누가 보니까 이거 되게 좋대. 이거 뭐 이래서 급등한대 그러면은 그 정보는 이미 대한민국 일주를 하고 왔다고 예. 했죠 제가. 예. 정보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실수가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서 절대 안 해야 될 것들 4가지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러면 올바른 주식 투자 방법은 뭐냐? 그냥 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보다 숲을 봐라. 싼 주식을 사라. 산업 전체의 움직임을 꼭 파악하고 분석해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렇죠.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럴 수 있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종목 선택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가 좋아질 주식. 그죠? 오늘 종목을 3개를 갖다가 숙제를 해왔잖아요. 하나씩 코멘트를 해볼게요. 제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SK바이오센스, 그죠? 백신. 네, 백신 지금 인상 3상 들어갔거든요, 실험. 그래가지고 그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마시면은 앞으로 잘 팔릴 것 같아요. 앞으로 백신 만들어서 잘 팔릴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개발하면은. 두 번째 갖고 온 거 인선 ENT. 인선 ENT는 앞으로 이 탈탄소, 친환경에 굉장히 부합하는 업종이거든요. 폐기물. 그다음에 그 폐기물을 그냥 묻거나 소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소각할 때 나오는 열로 발전소, 폐발전소를 운영을 해요. 그 회수를 합니다. 폐열을. 회수를 해서 굉장히 좋아요. 원익가 EPS.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테일러시에다가 20조 투자를 결정을 했죠. 그럼 20조 투자하면은 보통 공장 건물 짓는데 1년 정도 걸려요. 1년에서 1년 반. 그럼 1년에서 1년 반 건물을 다지면은 장비를 발주할까요? 아니죠. 그 전에 발주하죠. 공장 짓고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1년 정도 걸리면은 미리 발주가 나옵니다. 그럼 확보가 된 거예요. 먹거리나. 그죠? 먹거리는 확보가 된 거예요. 원익가 EPS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 업체거든요. 무조건 삼성하고 거래를 많이 해요. 확보가 돼 있어요. 미래 먹거리. 마찬가지로 맞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잘 팔릴 것 같아. 앞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반도체 장비 쪽이니까. 팔리거나 잘 팔릴 것 같은 포인트를 잡고서 종목을 골라라. 예. 네. 이 외에도 올바른 주식 투자법 그리고 또 잠시 뒤에 공개될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빨간불로 바꿔줄 와일드카드까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 852 송기훈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해서 그 종목만 보는 게 아니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명의 여자친구만 사귀면 그 친구의 생일, 그 친구의 기념일을 챙겨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 명의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잖아요. 비유가 좀 그런가요? 나빠요. 나빴나? 나쁘다.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치면 그 모든 사람들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떤 필요한 기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안전장치, 여러분들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분산투자 말씀하신 대로 종목 수가 많은 분산투자 아닙니까? 뭐 적정 종목 수는 사실상 또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 종목만 사실 보는 게 가장 편하죠. 심플하고. 하지만 종목이 3개, 5개, 10개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 그 종목들 언제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스탑 로스라는 기능이에요. 스탑 로스. 로스? 스탑, 스탑, 로스. 멈추라고. 스탑 로스, 손실을 멈추게 하는 그 기능이에요. 네. 로스.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었다? 문제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기본입니다. 특히나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이나
뭐 자영업자분들 혹은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매수를 해놨는데 분명히 수익이 났어요. 근데 하필 그때 내가 뭐 회의를 하든지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거예요. 근데 업무 끝나고 보니까 이미 올랐다 빠졌어. 그때 그 허탈함. 그죠? 혹은 주가가 내가 분명히 수익 중이었어요. 근데 내가 뭐 딸린 보고 있을 때 주가가 급락을 했어. 내가 생각했던 어떤 보유 마지노선, 즉 손절선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떨어진 거죠. 내가 그때 보고 있었으면은 분명히 손절매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스탑 로스 기능. 스탑 이거는 로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오늘 송희훈 쌤이 준비한 와일드카드 종목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와일드카드가? 예. 근데 사실 그 와일드카드를 갖고 나왔는데 아까 충분히 다 설명드렸어요, 제가. 예. 하면서. 근데 그 중에 있어요. 우리 숙제 중에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세 분의 공부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자화자찬하면 지난번 제 강의가 너무 좋았다. 자, 여러분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 대박이다. 궁금하시죠? 방송 다시 보세요. 처음부터 보세요. 이야기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의 와일드카드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 852 송기훈 검색하시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와일드카드를 거의 뭐 분석을 제대로 해온 거네요. 이거는 진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대박. 이거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성장성까지 갖춘 걸 제대로 골라왔다는 얘기예요. 와. 저희는 어떤 종목인지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잡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은 다시 보지 않는 이상 지금 뭐 세 개 중에 하나인 거는 맞을 텐데 조금만 좀 힌트나 뭐 팁을 줄 수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게 되면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나? 세 개를 다 사야죠. 그것도 방법이다. 분산 투자. 여기서 또 오늘 배운 거를 바로 또 실전에 적용하는 이게 바로 분산 투자죠. 그렇죠? 예.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반이 1등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자, 오늘의 와일드 카드는요. 요즘에 핫하죠. 바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내 아바타가 생기는 거고 거기서 쇼핑도 하고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채팅도 하고 뭐 물건도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메타버스가 시장에서 큰 어떤 화두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VFX라고 해서 시각 특수 효과. 여러분들 광고, 영화, 그래요. 영화라든지 요즘 넷플릭스 영화 많잖아요. 네. 드라마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지옥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막 신 같은 애들 있잖아요. 시커멓게 생긴 애들 막 하잖아요. 다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컴퓨터 그래픽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시각 특수 효과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VFX, 그런 리얼 타임 콘텐츠라고 해서 촬영 기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거 관련 제작을 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이제 이 기업의 주력 수익원 같은 것들은 광고예요. 광고형 VFX다 보시면 되겠고, 지난 16년과 18년도에 한참 전이죠. 네. 디즈니와 그리고 넷플릭스와 미리 파트너십도 체결을 했어요. 여러 다른 업체들이 이 버추얼 휴먼들을 지금 제작해서 의뢰를 하고 있고 수주도 많이 있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릴리즈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감 오시나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차렷! 선생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For the broken heart, laying the weak, too afraid to start the dreams that only came to pass them by.
Here's to the broken man who stood and walked when he heard you can't.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